상속세 특례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입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적용하는 건데요.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거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요. 가액이 물론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로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로 충족하셔야만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할 때 그 기산점 있잖아요. 그 기산점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취득일부터 계산해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거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된다. 기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계산에 관해서는 민법에 그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 계산하고 주월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 따라서 계산하죠.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불산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법도 민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는 겁니다. 세법도 민법 규정을 기간계산에서는 준용을 하지만 세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세법 규정에 의하는 거죠. 따라서 이 취득일이 중요한데요. 취득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은 일반적으로 유상취득하고 무상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매매가 대표적인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대금청산일이 앞서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면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고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은 증여하고 상속이 있죠. 증여의 경우는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증여등기 접수일을 A주택에 전입다 아들이죠. 자녀가 2017년 5월에 아버지 집으로 전입을 했다. 전입을 했다는 얘기는 동일세대가 된 거죠. 별도 세대로 있다가 동일세대가 된 겁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22년 10월에 아버님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으로 취득했죠.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 이후에 2003년 7월에 A주택을 양도한다. 이때 A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A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비과세가 되는지, 우리가 비과세 요건, 비과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된다고 했죠. 이 경우에 갑의 경우에 A주택을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라고 했죠. 상속 개시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2022년 10월이 상속 개시일이고 이 날이 갑의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1년도 채 안 됐죠.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1년쯤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서서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세대로 판단하는 거죠. 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된다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자녀의 세대는 당초에 아버님의 집으로 17년 5월 달에 전입을 해서 동일세대가 됐을 때 이때부터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동일세대로서 2022년까지 보유하고 그리고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단독세대로서 이렇게 보유하게 된 거죠. 따라서 동일세대로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충족이 되죠. 2년 이상이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A주택은 비과세. 이때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은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갑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로부터 따지겠지만 일반적인 취득이라면 별도 세대인 경우에 이 취득일로부터 따지겠지만 동일 세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는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동일 세대가 되었던 17년 5월부터 따져서 2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토지건물, 그 다음에 원조합원 입주권이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3년 이상 보유, 우리가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3년 이상 보유할 때 이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민법에서는 기간 계산에서 주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따라 하고 초일은 불산입한다. 이게 원칙인데요. 세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세법에 따라 기간 계산을 한다. 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 보유기간 계산을 민법과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즉 초일 한입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갑이 취득일 언제든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이죠. 이날이 취득일이고 이날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데요. 보유가 1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3년이 채 안되죠. 3년이 안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데요. 3년 이상 보유 못했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세율을 적용할 때는 1년 미만 단기 세율이지만 상속의 경우 세율 적용은 지금 단기 보유잖아요. 1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를 했지만 이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취득이 2003년 3월에 취득한 거죠. 2003년 3월에 취득해서 양도일까지 따지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거죠.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피상의 취득일로 따지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봐서 기본세율이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죠. 비과세가 가능한 거는 1세대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A주택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로 판단한다고 했죠.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거죠.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득일은 상속의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세율 적용시, 상속의 경우에 세율 적용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주택 특례 사례 11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